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런 놈들 또는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얘는 1차 함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얘는 1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애들은 어떻게 생긴 애들을 말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말을 할 거예요. 되나요? 몇 차가 있는 것 같아요? 2차요. x 위에 2차가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요. 얘가요. 1차 함수, 얘는요. 2차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라는 저 친구는요. 우리가 이 내용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실수, 성질이라는 걸 좀 봅시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복소수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지금은 중등 범위 내에서 실수라는 건 어떤 걸 말을 하냐? 실제 존재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든 상관없어요. 실수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 2를 두 번 곱해도 4고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도 4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자 봐봅시다. 우리는 이 해석하기라는 것에서 뭘 배울 거였냐면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거였는데 그 함수와 그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서 그걸 연결을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정비례라는 단어와 반비례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래프, 얘와 얘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다리 떨지 마. 자, 어떻게 그리기를 시작했는지를 보자. 다리 노노노. 됐어요? 실제로 넣어서 나오는 y값들을 툭툭툭툭 찍었죠. 예를 들자면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보죠. 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6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도 똑같아요. 처음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로 시작하냐? 오케이. 가장 만만한 친구인 얘를 봐보자고요. 오케이? 얘는 자 생각해봐요. 0을 넣으면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1을 넣으면요? 1 나오죠. 2를 넣으면요? 4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1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4 나옵니다. 특이하죠? 안 특이한가요? 혹시 눈치를 챘나요?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를 넣어도 2분의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여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르죠. 왜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똑같이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들을 몇 개를 좀 봐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생기는 특히 2차 함수 얘를요 2차 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냐? 포물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물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쌤,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한다면
혹시 인공위성 같은데 전파를 주고받는 안테나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넓은 들판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긴 놈 하나 있지 않아요? 안테나가 여기에 이렇게 수신부가 있고 접시처럼 생긴 요 놈. 얘가 모든 전파를 다 어디로 모으냐면 이 수신부로 다 모으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이 포물선의 특징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2차 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른다? 포물선이라고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대학교 1학년은 이제 대학교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배우지만 대학교 때도 수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 때도 대학교 1학년 처음 가면요 배우는 걸 뭐냐면 우리 이거 정비례 반비례처럼 숫자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쭉쭉쭉 점을 찍어서 그리죠. 이 우리 지금 2차 함수도 어떻게 그렸어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가면서 그려봤죠. 이걸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테이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학교랑 처음 가면 이거 배웁니다. 알겠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의 요 제일 밑에 있는 지점이 있겠죠. 얘를요 꼭지점이라고 배워요. 오케이? 우리 꼭지점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로 배웠었죠? 이거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다각형이 있으면 여기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여기 이제 오케이? 이 꼭지점이라는 말 뜻에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선의 방향이 바뀌는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이 왼쪽에서 내려올 때 요 내려가는 선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죠. 이거 말 이해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죠. 선들의 방향이 보이세요? 꼭지점이라는 저 단어가 뜻하는 바는 오케이? 그 선분이 또는 곡선이 방향이 바뀝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것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해요. 다시요. 2차 함수를 처음 보지만 우리는 오늘 2차 함수를 처음 배워요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정비례 반비례 그리듯이 똑같이 숫자를 넣고 오케이? 그 넣은 숫자들을 쭉 찍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이제 계속 해볼게요. 조금만 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개의 단어 중에 증가함수다라는 말과 감소함수다라는 말을 배울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x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만이에요. 됐나요? x가 뭐하는 상황에서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판단하는 거죠. x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저 증가, 감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봐봐요. 여기 왼쪽을 봐보면 여기 있는 점에서 x가 커지면 여기죠. 맞나요? 어때요? x는 커졌는데 y는 줄었죠. 여기에서 이 절반은 감소함수입니다. 이 왼쪽은요 감소함수고요. 오른쪽은요 x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y는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말 이해했나요? 오케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다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줄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쌤 2차 함수 처음 배우는데요. 괜찮아요? 오케이? 포인트가 뭐예요? 이 정비례 반비례처럼 뭐한다? 점을 집어넣어서 움직임을 어떻게 찍히는지를 본다가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더 중요한 거 1을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대칭이 된다가 포인트예요. 알아먹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2차 함수 기본 형태에 대한 정리였고요. 알겠죠? 왜 2차 함수는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는 얘 때문에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다 됐나요? 이 대칭축이라는 용어, 그리고 꼭지점이라는 용어, 그리고 약간은 둥글둥글하게 생긴다라는 것도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정리해 보시죠. 여기까지만 일단